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안에서부터 대충돌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충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힘을 합해서 정권을 잡아도 이제 또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노리던 자가 오광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광수가 민정수석 갔다. 근데 민정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민정수석까지 같이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동훈한테 너무나 힘이 실렸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 플러스 민정수석 이런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 세력으로 윤 대통령한테 맞섰다. 그 맞서다가 파국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민정수석은 중요해요. 그때도 문재인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조국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민정수석 자리를 놓고 서영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특수통 검사인데, 그리고 또 윤석열하고 같은 그런 어떤 계열인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서영교가 태클을 걸었죠. 그랬는데 이재명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뭐 설명을 했다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서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오광수에 대해서 경향신문, 한겨레에서, 그것도 좌파 신문에서 말이죠, 막 오광수의 비리가 터지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이 좌파 내에서 오광수가 민정수석 되는 거를 꺼려하는 세력이 있다. 왜 그럼 민정수석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국이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인사검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영교가 누구를 집어넣었는데 오광수가 태클을 딱 걸었어. 그러면 서영교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되잖아.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 민정수석을 바꾸려고, 오광수를 쫓아내려고 지금 안에서 지금 태클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써부터 이재명이 정권을 잡자마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오광수에 대해서 나오는 의혹이 뭐냐?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광수가 그 검사하던 시절에 부정축제를 했다는 의혹이야.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는 마누라 앞으로 해놨다가 그 마누라의 그에서 오광수의 친구 앞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놨다는 거지. 명의신탁.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뭐 토지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또 직접 이 오광수나 오광수 마누라 앞으로 안 하고 오광수 친구의 마누라 앞으로 해놨다는 거지. 그랬다가 이게 소송이 걸린 거야 이제 걔들하고. 그러니까 이 오광수의 친구가 배신 때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광수의 친구가 배신 때리니까 오광수 측하고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소송 걸었는데 그거 가지고 개싸움 했던 거죠. 그게 다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거지니까 이게 오광수가 뭘 했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거잖아요. 일단은 부동산 실명법 어긴 거고, 또 하나 공직자는 뭐 해야 돼? 재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거고.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고, 이제 그 빼박이에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 돈을 갖다가 근데 그 옛날 친구가 오광수 쪽하고 이렇게 소송할 때 그게 걔가 검사할 때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그렇게 땅 산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나오느냐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냐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오광수가 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우리 정권도 아니고. 하지만 왜 이런 것이 나올까를 말씀드리는 거야. 오광수라는 사람을 이재명이 점 찍었단 말이야. 초대 민정수석으로. 자기 연수원 동기고 아마 가깝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어디서? 민주당에서. 저번에 서영교가 대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광수 다시 좀 제고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일단은 자기 말을 뱉었으니까 그런지, 아니 오광수한테 무슨 덕을 많이 봤을 수도 있잖아. 검사할 때 봐줬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지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자 그것도 우파 신문도 아니고 좌파 신문에서, 경향과 한겨레에서 계속 오광수를 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는 말인데, 자, 그런데 그 명의신탁 부동산 이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의혹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뭐냐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한 게 2007년이랍니다.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을 했는데, 이 오광수의 부탁을 받은 친구 전모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이 오광수의 부탁을 받은 친구 전모 씨가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광수는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대출금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는 겁니다. 아니 오광수가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5억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제 쓴 거 나중에 갚는다, 이런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야. 그 뒤 3년 뒤에 2010년 저축은행이 전 씨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다는 거야. 그럼 전 씨는 뭐야? 전 씨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가지고 오광수한테 줬는데 오광수가 안 갚으니까 결국 이제 압류가 들어왔겠죠. 대출금 상환이 안 됐다는 거야. 그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러자 저축은행의 사주, 그 저축은행 사주 주인이 개입을 했다는 거야.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주가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내가 갚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오 씨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오가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 친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0억을 빌렸는데 오가 안 갚는 거야? 오가 안 갚으니까 이게 이제 압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압류가 들어가니까 오의 친구가 이건 왜 안 갚냐고 문제를 삼았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부장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한 거야. 저축은행 사주 박모 씨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 내가 빌린 돈이다. 내가 그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빌린 돈이다. 내가 갚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차명 대출자인 이 박 씨는 그래서 얘가 일부를 상환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세 사람의 금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그럼 이 오 씨의 친구 그 사람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 수석을 상대로 이놈이 이제 오광수가 검사 그만둔 다음에 소송을 걸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오광수는 도대체가 왜 이런 짓을 해준 거지? 그래서 법원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가 맞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광수가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갚았다는 거야. 그럼 오광수가 왜 갚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민정수석을 해? 이건 날라갔네요. 근데 이걸 어디서 보도하느냐면 이 보도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보도가 좌파 신문에서 나오고 이제 우파까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추리 소설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미스테리처럼 한번 생각해 보죠. 오광수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어. 아니 부장검사가 무슨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15억씩이나 자기 친구한테 네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빌려가지고 내가 좀 쓸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부장검사고 그랬는지 아니면 친구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해준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갚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 씨야, 이 사람이 오광수의 친구가 이 전 씨 입장에서는 그 돈 좀 갚으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 전 씨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이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 갑자기 저축은행 주인, 어떤 저축은행의 주인이 그 박모 씨가 등장을 해. 그리고 그거 내가 빌린 거다. 내가 오광수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쓴 돈이다. 그러면서 내가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일부는 갚았어요. 근데 또 전체를 다 안 갚은 거야 아직도. 근데 오광수가 또 5천만 원을 갚아요. 그 오광수는 왜 5천만 원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광수가 쓴 돈인지 아니면 저축은행 박모 씨가 쓴 돈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도대체 저축은행 사주하고 오광수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걸래 그렇게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5억이라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오광수가 굉장히 돈으로 이게 구리다는 거지. 여러분 김문수 우리 경기도지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오광수가 얼마나 구린가.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 지금 부정축제했다고 이 오광수의 친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 부정축제 했는지는 뭐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 친구 마누라 앞으로 부동산을 사놨다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것이 이 친구 마누라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안 준 거야. 그 내 거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소송이 붙었어. 이것들이 또 나중에 이제 이 오광수가 옷 벗고 나서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했어. 이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나눠 가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이 저 친구 마누라가 저 새끼 봐라. 저 새끼가 지금 공무원인데 이거 안 갚아도 안 줘도 되겠네. 내 앞으로 샀는데 뭐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안 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조정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마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나눠 가지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부동산. 그 또 하나의 부동산은 이 오광수 마누라 앞으로 샀다가 이 마누라 앞에서 오광수 친구한테 간 거야. 근데 이건 오광수 마누라 앞으로 산 적이 있잖아. 이것도 소송이 붙었어. 이것도. 그런데 요거는 법원에서 오광수에게 맞다. 이렇게 된 거야. 야, 원래 명의신탁 해놓으면요. 나중에 그 자기 거라고 우겨요. 그렇게 명의신탁이 지금 불법이지만 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또 오광수는 뭘 어긴 거야? 공직자는 이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거잖아. 그게 사실 직거래하면서 누락한 거 아닙니까? 누락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런 사람. 그런데 지금 저축은행 15억 건 이거까지 터진 거야. 아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을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건 말건 우리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하면 안 되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왜 이게 안에서 터지느냐. 이거는 오광수를 견제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고 물론 오광수는 이제 물건 나갔다가 봐야죠. 민정수석이 이제 근데 모르겠어. 또 이재명이는 또 뭐 그대로 밀어붙일지. 하여튼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정권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 오광수 문제는 핵폭탄이 됐다.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